사람이 착해도 이건 아니지. 대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엄마 수술비 모은 돈을 어떻게 생일 용돈으로 달라고 해? 그것도 모자라 거절했다고 뺨바지 때리다니. 아픈 친정어머니의 병실을 나오며 한미영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골수 이식을 권했지만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부담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미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 간호사의 말끝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치료비는 미영의 몫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영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과 명절에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두 합쳐 겨우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로는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인 미영에게 독립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편 이준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넉넉지 않은 월급을 받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철저히 길들여진 아들이었습니다. 미영은 매달 생활비를 빠듯하게 써가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옷이나 화장품은 몇 년째 새로 사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쥐어주는 용돈은 고스란히 저축했고 명절이나 생일에 받는 돈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엄마, 꼭 나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할게요. 미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이 곧 가족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줄은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미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과 함께 사는 2층짜리 빌라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결혼 직후부터 줄곧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신혼 때는 잠시 둘만의 공간을 꿈꿨지만 준호의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효심 앞에서 그런 바람은 사치였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저녁 준비는 누가 한대? 미영은 깊은 한숨을 삼키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과의 싸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싸움이었죠. 시어머니 김정숙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척이나 이웃들 앞에서는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고 경조사에 가면 우리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니? 라며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미영이 얼마나 복받은 며느리인지 부러워했죠. 하지만 문을 닫은 집안에서 김정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트집 잡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음식은 항상 간이 맞지 않았고 청소는 늘 구석이 빠져 있었으며 빨래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반찬 좀 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준호가 짠 음식 먹으면 얼굴이 붓는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만들게요. 미영은 늘 그렇게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영은 문득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구름처럼 흐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병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마자 저희 엄마는 무슨 병도 없이 80까지 사셨는데 하며 비교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준비나 해. 김정숙의 목소리에 미영은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어머님. 곧 끝나요. 미영은 서둘러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있는 모임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며느리 자랑을 펼치는 무대였습니다. 미영아, 내 옷 다림질은 했니? 그리고 머리는 어떡할 거야? 미용실 예약은 했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회 준비는 언제나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옷을 다리고 미용실 예약을 하고 가끔은 집까지 모셔다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부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줘 하며 부축을 받아 들어오는 술 취한 시어머니를 맞이해야 했죠. 준우는 이런 상황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미영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엄마가 널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넘어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까지 미영은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백혈병 진단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저축한 돈이 얼마나 되냐며 캐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며 넌지시 시어머니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미영아, 그 통장 어디 뒀니? 내가 좀 봐야겠어. 미영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보면 이유를 묻겠지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위한 돈이라고 하면 아직 얼마 안 모였어요, 어머님. 제가 필요할 때 쓰려고요. 뭐? 시집와서 8년이나 있었는데 얼마 안 모였다고? 그럼 그동안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은 시어머니의 선물과 경조사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의심받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미영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돈을 모아야 할지, 언제까지 시어머니의 두 얼굴에 시달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자. 미영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열흘 후 미영의 집에는 평소보다 더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6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자신의 생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매년 큰 파티를 열기를 원했습니다. 미영아, 이번에는 동창들 말고 동네 언니들도 모두 초대할 거야. 적어도 30명은 올 것 같은데 음식 준비 잘해야 해. 미영은 묵묵히 메모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상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지만 이제는 거의 잔치 수준이 되었죠. 물론 모든 준비는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페에서 하는 게 어떨까? 집은 좀 좁잖아.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 내 생일인데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페 대여비, 케이터링 서비스, 기념품, 모든 것을 계산하니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에는 병원에 누워 계신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집에서 하면 음식도 제가 직접 준비할 수 있고, 아이고, 돈 걱정은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준비나 잘해.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너 통장에 돈 좀 있지?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생일 파티 얘기했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카페에 예약하려면 지금 계약금을 내야 한대. 그리고 케이터링도 미리 주문해야 하고.
어머님께서 비용은 걱정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준비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내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해서 내가 먼저 내주면 나중에 갚을게.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8년간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왜? 그 정도도 없어? 미영은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제 친정어머니 수술비예요. 수술비? 내 어머니가 왜 수술을?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백혈병? 그런 병에 돈을 쓰면 뭐해? 나이도 많은데 고생만 더 할 텐데.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시도는 해봐야죠. 그런 헛된 희망에 돈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내 생일 파티에 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돈은 드릴 수 없어요. 제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왼쪽 뺨에 아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미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 과정에서 싱크대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미영은 자신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화끈거리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말 거역하고 내 생일에 돈 안 내겠다는 게 며느리 된 도리야? 미영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수없이 잔소리를 듣고 무시당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딸인데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딸,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내 엄마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돈 당장 내놔. 아니면 준호한테 다 말할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해 돌아온 것입니다. 미영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준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준호는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 무슨 일이야? 거실로 들어선 준호가 주방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 마누라가 내 어머니 뺨을 때릴 뻔했어. 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오히려 제가. 미영이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인연이 1,000만 원이 있다더니 내 생일 파티에 쓰자니까 자기 친정엄마 병원비라며 안 준다네? 그래서 내가 타이르려고 했더니 손까지 올리려고 하잖아. 미영은 억울함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호 씨,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저는 그냥 제 친정엄마 수술비라서.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엄마, 정말 미영이가 엄마를 때리려고 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인연이 갑자기 돈 문제로 발끈해서 나한테 대들더니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맞을 뻔했다니까. 미영은 절망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두 손이 미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영은 잠시 준호가 자신의 상태를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아,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손을 올리려고 했다니 내가 널 어떻게 믿겠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보세요, 아직도 빨갛잖아요. 미영은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때린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 내 뺨을 때려?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에게 완전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어머니의 말만 믿는 남편에게 깊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보다 어머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한 1,000만 원, 그게 뭐야? 우리 집 돈을 몰래 모은 거야?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친정 어머니의 수술비는 위험에 처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온 한미영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여성으로서의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건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제가 받은 용돈과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을 모은 거예요. 제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어머니가 백혈병이라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1달 전에 진단받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그래? 많이 아프시네라고 하고 끝이었어요. 더 묻지도 않았고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어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친정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큰 돈을 내 허락도 없이 모았다는 게 말이 돼? 우리 가정 살림은 어떻게 하고?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허락? 내 허락? 제가 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돈을 모으는데 당신 허락이 필요하다고요? 그야 물론이지.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내가 모은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니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아. 며느리가 버는 돈이든 모은 돈이든 다 이 집 살림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개인 돈이 어디 있어? 미영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이 집의 재산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구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수술비가 없어서 돌아가시게 놔두라고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 오빠는 뭐하고?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지금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밖에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튼 그 집안은 문제가 많네. 아들은 빚쟁이에 어머니는 중병에. 우리 집 돈으로 그쪽 집안 살림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미영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못 쓰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준호야. 준호한테 물어봐.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어머니 수술비를 쓰게 해줄 거예요? 아니면 시어머니 생일 파티에 쓰게 할 거예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야. 엄마 생일도 있고 다음 달에는 내 승진 축하 자리도 마련해야 하고 차라리 내 친정 어머니는 병원비 좀 덜 드는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게 어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8년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죽게 놔두고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와 자신의 승진 축하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하지만.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미영은 준호의 말을 자르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미영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모습은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과 따로 잤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미영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미영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몇 벌의 옷과 필수품, 그리고 통장만 챙겼습니다. 안방에서 짐을 싸는 동안 미영의 머릿속에는 지난 8년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첫날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던 일,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배우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던 나날들, 임신 중에도 쉬지 못하고 가사를 도맡아 했던 시절,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던 때, 그 모든 순간에 준호는 어디 있었을까? 그는 항상 엄마 말을 들어라며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미영이 힘들다고 호소할 때면 참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만 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 편안한 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준비를 하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후에야 쉴 수 있었던 생활. 자신의 소소한 취미나 친구 만남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포기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이 미영의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 꿈꿨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며 번역가를 꿈꿨고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번역 일을 집안일에 소홀해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준호는 그저 엄마 말이 맞지 않아? 라며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꿈은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너희 집에 가면 내가 누구 밥을 해먹어? 라며 불평했고 준호는 다음에 가자라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영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마저 포기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8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의 의견을 삼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어머니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신의 가족마저 외면하는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짐을 다 싸고 미영은 준호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미영. 편지 아래에는 그녀가 모아둔 통장 내역서의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5시 미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지만 이것이 그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미영의 가슴은 무겁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미영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간호사는 미영의 사정을 듣고 잠시 어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미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모아둔 돈으로 수술 진행할 거예요. 꼭 나으셔야 해요. 알았죠?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한 움직임에도 미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는 희망을요. 아침 7시 병원 로비에서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오늘 오전에 어머니의 담당 의사를 만나 수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8년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갑자기 나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 수술 준비 중이에요. 병원? 그 돈 가지고 나간 거야?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아내가 아닌 돈이었습니다. 네,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수술비로 쓸 거예요. 미쳤어? 지금 와서 그 돈 다시 가져와.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아침부터 난리야. 죄송하지만 못 돌아가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무슨 소리야? 제 길이라니? 너 지금 집 나간 거야?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습니다. 네, 나갔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영아, 제발 정신 차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돌아와서 얘기하자. 처음으로 준호의 사과를 들었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어제 일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느껴온 거예요. 당신과 어머님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야 했죠.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제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맞아요. 어제 당신이 내린 선택이 그 증거예요. 제 어머니의 생명과 어머님의 생일 파티 중에 당신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엄마도 많이 속상해 하셔. 그리고 그 돈 진짜 다 써버릴 거야?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일도 생각해야지. 미영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 우리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준호 씨, 이제 저는 제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진행하고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대학 때 하려고 했던 번역 일도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너 정말 집에 안 돌아올 거야? 네, 당분간은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 생활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건 제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시어머니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하는 가정이요.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수술이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오전 10시 미영은 담당 의사와 면담을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었고 수술비 1,000만 원을 성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60% 정도라고 했습니다. 낮은 확률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충분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미영은 어머니에게 수술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약해진 어머니의 눈빛에서 감사함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준호 말로는 집 나갔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친정어머니 수술 준비 중이에요. 이 몹쓸 년이 내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내 생일 파티도 못 해주겠다고? 그리고 너 그 돈 다 쓰면 어떡할래? 내 앞날은 생각 안 해? 어머님, 제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곁에서 8년을 지냈잖아요.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선택? 지금 너 머리 위에 뿔이 났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내 삶? 넌 이미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내 삶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거지. 빨리 그 돈 가지고 집으로 와.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여자의 말에 억눌려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엔 안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미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영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8년간의 시집살이에서 해방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미영은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수술실로 들어갔고 의사의 말로는 최소 6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조금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 여긴 어떻게? 내 오빠한테 연락해서 알았어. 어머님 수술 중이시라면서?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걱정되겠다. 준호는 미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동안 쌓인 미움과 사랑, 실망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여기 와준 거 고마워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꾸깃꾸깃한 봉투를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남은 치료비에 보태.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팔아서 마련했어. 차도 중고로 바꾸고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미영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 순간 미영은 준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말했습니다. 많이 화나셨어. 하지만 내가 이번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 내 친정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지. 정말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들었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남편이었는지 생각해봤어. 미영은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준호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제대로 된 남편이 되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미영은 남편의 변화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오래 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후를 지켜봐야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어머니를 본 미영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을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미영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 다 잘 됐어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곁에 서 있는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인근 모텔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미영은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변했다는 건 알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증명할게.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1년 후 미영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미영은 번역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작은 번역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머니와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영을 원망했지만 아들이 확고한 태도를 보이자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어머니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별거 중이었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날 집을 나간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살아볼까?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준호의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가정으로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렇게 미영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로 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